오늘 강의는 오늘 손정 쌤 강의. 아 조견 쌤 뭐. 조견 쌤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2일 저희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한임상 초음파계 중개학술대 때 저희 팀의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활약을 하고 덕분에 성황리에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술이사로 이렇게 큰 나름대로 중간에 이어받아서 저희 팀에 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굉장히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팀에서 강의도 잘했고 진행이라든가 패널도 다 열심히 잘해서 한편으로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실력 연마해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힘을 좀 재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그전에 우려했던 것 달리 전체 등록 인원이 당일 등록까지 포함해서 1,100명 이상이 등록했습니다. 사실 한국 초음파회 창립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등록 인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또 나름대로 타학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을 저희가 나름대로 좀 개발해서 제가 이제 제시를 했고 라이브 영어라든가 이런 걸 제가 특색 있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 분야가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총평 김홍섭 총평 가능? 정평은 그날 문영수 선생님 만나 뵀는데 정말 우리 굉장히 부러웠대요. 저보고 대구는 정말 초음파에 그리고 어머니 전부 다 대구 팀 없으면 참 이 학회가 안 되겠다고 정말 부러워하시래서 정말 그냥 뿌듯했습니다. 이호준 회장님.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전부 다 해주셔갖고 저는 뭐 한 일도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손준혁 선생님 강의가 있고 먼저 선생님 먼저 우리가 오늘 사진을 먼저 찍어야 돼서 시간 때문에 끝나면서 제가 도움을 강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좀 늦게 왔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담도의 이상소견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7월 첫째 주에 두 번째 담도 이상소견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내과 의원 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담도 질환의 진단에서 초음파의 역할은 이제 담도의 확장이 있는가 이렇게 알아보는 게 이제 우선이겠습니다. 확장이 있으면 어떤 부위가 이제 폐쇄가 됐는지 결정을 하게 되고 또 폐쇄의 원인까지 알 수 있으면 스톤이나 몰레그넷이나 이런 것들 알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것까지 감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 스포코스타 스캔에서 간 좌엽에 간내 단간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뒷살 쪽에 메스 같은 것들을 의심하게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좌우 담간의 합류부도 이렇게 보탈베 있는 앞쪽으로 해서 늘어나 있죠. 그러면은 하일라 아래쪽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건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디스트의 CBD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어떤 병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도 질환에 있어서는 이제 초음파는 이제 담관의 확장을 찾는 게
제일 첫 번째겠고, 그 다음에는 폐쇄 부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도 질환에 있어서 이제 바이덕트 딜라테이션을 보는 게 제일 우선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폐쇄성 그 확장으로 비나인 머리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비폐쇄성 딜라테이션으로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노말 그 디멘전에 대해서 좀 담도의 어나토미를 알아보면요. 우측 담관과 좌측 담관이 만나서 이제 커먼 헤파틱 덕트를 이루고 이 담낭관 식덕트를 만나서 이제 커먼 바이덕트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인터헤파틱 바이덕트는 퍼스트 브랜치, 그러니까 좌우주 담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위는 2mm를 초과하지 않는 게 정상이고, 그럼 세컨드 브랜치, 좌우주 담관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게 세컨드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인터헤파틱 콜란지오카시노마도 이 세컨드 브랜치 이후에서 생긴 담도암을 인터헤파틱 콜란지오카시노마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제 세컨드 브랜치는 1mm 넘지 않는 게 정상이고, 같이 주의하는 포탈 베인의 40% 미만으로 이렇게 보통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의 담관은 이 CHD와 CBD를 합쳐서 이제 부르게 되겠는데 커먼 덕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 담낭과 시식 덕트가 이렇게 합류되는 부위가 초음파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위쪽의 프록시마, 아래쪽의 디스타 이렇게 나눠서 프록시마를 5mm 미만, 그리고 디스탈은 6mm 넘지 않는 게 이제 보통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서는 8mm, 또 담낭 제조 수술을 한 경우에는 1cm까지도 이제 정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 그 담낭 담도에 대한 스캔은 강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면 바이덕트 스캐닝은 이제 이 스포코사 스캐닝에서 포탈변 함유부 앞쪽에 있는 주 담관 레프트와 라이트의 함유부를 관찰할 수 있고요. 이게 크로싱에서 가기 때문에 좌측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P3와 P2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IHD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인터코스트 스캔을 하게 되면은 역시 크로싱에서 이 아래쪽으로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P8번보다는 뒤쪽에서 보이게 되고, 이렇게 그 P3, P2 이런 사이에 이쪽 P3보다는 뒤쪽, P2보다는 앞쪽에서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의 담관은 이 포탈 베인하고 같이 주행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간내 직경을 담관의 직경을 재게 되고, 그 사이에 그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디스탈 그 CBD를 관찰할 수가 있고, 팬크라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앞쪽에 그 주된 아트리 뒤쪽에 있는 이렇게 팬크라스 안에 디스탈 CBD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딜라테이션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그 포탈벤 앞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확장된 걸 관찰할 수 있고, 좌측에서도 이 포탈벤 뒤쪽으로 P3 뒤쪽에서 관찰이 되고, 인터코스탈에서는 그 P8번 뒤쪽에서 이렇게 관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의하실 거는 그 같이 동행하는 그 헤파틱 아트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컬러 도플러를 띄워서 이 플로우가 끄지 않는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나가 버렸는데 두 가지 이렇게 터널이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보인다 해서 페러럴 채널 사인 이런 얘기를 간의 담관 확장돼서 다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탈 베인 앞쪽으로 이렇게 확장된 튜브러 스트럭처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컬러를 띄워보면 컬러가 가기 때문에 확장된 간내 담관이 아니고 베슬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황세진 선생님 정리였는데, 역시 그 포탈 베인 앞쪽으로 늘어난 헤파틱 아테리에서 이렇게 두 개의 관상 구조가 관찰될 수가 있겠습니다. CT에서 확인되는 케이스가 있고, 또 이제 좌엽에서도 이거는 한중국 교수님 강의에서 있었는데, 페러리 채널 사이처럼 보이지만은 컬러를 띄우면은 늘어난 헤파틱 아테리, 이 헤파틱 아테리가 주로 늘어나는 게 이제 시로시스라든지 포탈 하이퍼텐션 같은 게 있을 때 이렇게 늘어나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일 때 IHD가 이제 딜라테이션 됐는지 감별하기 위해서 컬러 도플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트럭처 리전으로 가서 비나인 중에 HD 스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그 S8번으로 가는 그 부위하고 S5번으로 갈라지는 쪽에서 그 S5번으로 가는 포탈 베인 근처에 이렇게 인터가 하이퍼에코이컬 리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행하는 담도에 이렇게 스톤으로 일단 의심이 되고 확진은 사실 좀 당금차나니까 어렵긴 한데 아주 그 하이퍼에코이컬이 보이지는 않고 그 뒤로 포스테어 섀도잉도 약간 있지만 아주 뚜렷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리전이 있고 그래서 IHD 스톤의 세 가지 주요한 초음파 양상은 이제 그 담관한 인트라트탈 하이퍼에코 리전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GB 스톤에 비해서는 에코는 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고 포스티어 섀도잉이 약간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근데 역시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동반되는 바이덕트에 딜라테이션이 있으면 진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진행되면 여러 개의 그 IH 스톤이 이렇게 뭉쳐 있을 수 있겠고 더 뚜렷하게 관찰될 수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에코제닉한 리전이 있고 또 섀도잉이 보이고 있고 바이덕트가 이렇게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 이렇게 세 가지 메인 소견이 있으면 진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IH 스톤하고 관계된 게 이제 뉴모빌리아하고 프랭키마 캐시피케이션이겠습니다. 담도내 공기 뉴모빌리아는 길석에 비해서 에코가 좀 강합니다. 그리고 선상이고 불규칙한 에코를 보이고 후반 음량이 강하나 깨끗하지는 않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링다운 아티팩트가 있으면은 이 프랭키마 캐시피케이션 IH 스톤하고는 다르게 뉴모빌리아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감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시적 스퀘어는 이제 역시 에코와 후방 음량이 강한데 에코 주위, 고에코 병변 주위로 담도 확장이 없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프랭키마 캐시피케이션은 이렇게 아까 전에 보던 스톤에 비해서 에코가 강하고 뒤로 이제 포스티리어 그리고 섀도잉도 더 강하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담도 확장이 없고 또 담도의 주변과 관계없는 위치에 있다면 프랭키마 캐시피케이션 간시적 스퀘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뉴모빌리아는 보통 이제 콜레스텍톰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담도의 중요에 따라서 이 하이퍼에코이컬 리전이 보이고 있고 뒤로 포스틱 섀도잉도 보이고 있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밝은 가난한 그 하이퍼에코이컬 라인에 나오는 링다운 아티팩트가 이렇게 나오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스캔을 이렇게 담도의 중요에 따라 방금 이렇게 나왔던 게 링다운 아티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소견이 있으면 뉴모빌리아 또 환자의 과거에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죠? 에코이컬 리전이 있고, 포스틱 섀도잉도 있지만 링다운 아티팩트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2016년에 그 라프로스코피 콜레스테롤을 했고, 그리고 그 스피드 오브 오디 디스펑션이 있어갖고 스테로토미까지 하는 환자라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뉴모빌리아가 생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CT에서도 이런 IHD에 에어가 차 있는 걸 보시고 클립이 되어 있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리커런트 바이오제닉 콜란자이티스, 오리엔탈 콜란자이티스라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나기 때문에 이런 병명이 붙여졌고 이 스톤하고 관계돼서 IH 스톤하고 관계돼서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스틱치가 생기고 옵스트럭션이 생겨서 시로시스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에 이런 병명을 붙이고 이런 경우에는 또 콜란지오카시노마의 리스크도 이제 증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제 CBD 스톤으로 간의 담석 박선호 원장님 정리인데요. 잘 보시면은 IHD가 다 많이 늘어나 있죠. 이쪽에 레프트 쪽이고 좌우 담관의 합류구도 그렇고요. 이쪽은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온 부분 같은데 뚜렷하게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간의 담관의 스캔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이쪽에 이제 에코제닉한 머테리얼이 디스탈 포션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조점의 가스나 음식물 때문에 잘 보기가 힘든데 아주 잘 관찰하신 것 같고요. CBD 스톤에 의해 갖고 IHD하고 또 EHD 간내 간외 담관 다 이렇게 딜라테이션 있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박선호 원장님 그 강의에서 발췌했는데 여기 이제 디스HB의 작은 스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기 때문에 별로 바이덕트의 딜라테이션은 보이지 않고 스토마 관찰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포스트리어 포스틱 섀도잉이 보이고 있고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스톤은 그 담낭 담석 환자에서 GB 스톤 있는 환자에서 10에서 20%에서 관찰된다고 하고 또 담낭 수술을 했을 때 10% 환자에서 CBD 스톤이 같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총 담관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갈색 담석이 나타내게 되고 담낭에서 발생하여 내려오는 경우 2차적인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 보건 갈색 담석이 보니까 9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비율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52세 여자로 그 6일간의 상복 통증을 주소로 내오는 환자, 얼마 전에 보는 환자였는데요. 이게 담낭이 많이 커져 있고, 자세히 보면은 작은 그 스톤도 있고, 여기 눌러보니까 이제 소노그래피 멀티사인이라 했죠. 그런 것도 있어서 저는 이제 급성 담낭염으로 보고 환자를 전원을 했었는데, 이 환자가 이렇게 보면 CBD가 조금 늘어나 있었습니다. 6.5mm니까 아주 많이 늘어나 있지는 않았는데 이 뒤쪽에 계속 스캔은 잘 되진 않았고 이 팬크라스 쪽에서 보는 스캔에서도 이게 계속 조이던 아트리 같고 여기 아마 G세 CBD 같은데 그냥 보통 보이는 거가 좀 커진 거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이 정도는 보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보냈는데 그리고 이 환자는 그 3차 병원에서 EICP에서 싱글 그 스몰 필링 이 디펙트가 EICP에서 이 파디스타의 CBD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레벨보다 더 밑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뭐 CBD 스톤은 브라운 피그멘트 스톤이었고 리무브하고 스텐트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낭염이 의심되지만 만약에 CBD가 같이 늘어나 있다면 조금 더 이쪽에 T스타일 쪽에 동반 질환이 없는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CBD 스톤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를 보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증상이 있는 담낭 결석 환자에서 이 담도 결석이 있는 거를 이제 추측해 보는데 베리스통한 경우에는 당연히 초음파에서 CBD 스톤이 있는 경우는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콜란자이티스가 있을 때 그리고 빌루빈이 4보다 클 때 이 이제 뭐 급성 단종에서 간염 같은 게서 올라갈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이제 GB 스톤이 있으면 증상이 있을 때 빌루빈 4가 넘으면은 CBD 스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롱한 경우에는 그 초음파에서 CBD가 6mm보다 이제 커진 경우, 그리고 빌루빈이 2.8에서 4 정도 이런 거고, 또 마더레이트도 뭐 빌루빈 외에 리버 엔자임이 올라가 있거나 55세 이상 그리고 골스톤 핑크라타이시스가 있을 때는 마더레이트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해서 만약에 이제 베리 스트롱이 하나라도 해당이 되거나 스트롱이 2개가 다 있는 경우에는 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복강경 담낭 정제술을 하면서 이 복강경으로 총 담관의 탐색을 동시에 진행하든가 아니면은 그 담낭 제제술 전후에 EICP를 통해서 총 담관의 담석을 제거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마더레이트한 내용도 없는 아무 리스크 없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 없이 담낭 제제술만 하면 되겠고 그 사이 요 사이에 드는 그 나머지 경우에는 인터미디어트로 이때는 이제 EUS나 MICP를 통해서 총담간에 그 CBD 스톤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침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일단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하는지 그렇게 하면 여기 보면 이제 뭐 55세만 넘으면은 CBD를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 EICP나 EUS를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비나인 스트릭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비나인 스트릭처는 이제 크로닉한 인플라메이션이 바이더트에 있는 경우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제 환자 케이스고 포탈빈 앞쪽으로 간외 담관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역시 이쪽까지 다 그 스캐닝은 이 오블릭 스캔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수가 있고 그래서 트랜스버스 스캐너로 본 걸 보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역으로 해서 이때는 잘 좀 관찰이 되죠. 팬크라스 안에 있는 CBD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나 있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뭐 그 리전은 없는 것 같았고 그래도 꽤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9m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9.3mm 정도 됐기 때문에 CT를 찍었고 CT에서도 특별한 변변은 없고 이 포탈빈 앞쪽에 이렇게 늘어난 게 이제 바이더트가 되겠습니다. 간의 담관이 되고 그래서 뭐 비나인 스트릭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인은 이 환자는 뭐 특별한 딴 원인은 없었는데 하여튼 뭐 예전에 스톤이 있었든지 코로나 인플라메이션 아니면은 그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이런 거 그리고 그 스피네로토미 이런 시술 이런 관련해서 뭐 스트릭처는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하지 않으면 그냥 뭐 지켜보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그넌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카시노마하고 클라치킨 그리고 CBD께서는 똑같은 그런
범위에 드는 이제 콜란지오 카시노마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페리인플루엔자 캔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콜란지오 카시노마는 지난번에 김대진 선생님이 많이 강의하셨기 때문에 좀 겹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콜란지오 카시노마는 담도 상피세포에서 생기는 암이고 위치에 따라서 간내, 인트라헤파틱, 페리 하일라 크라지킨 tumor라고 하고요. 시비를 이렇게 되겠고 성장 형태에 따라서는 종괴 형성 그리고 담도 주위 침륜 그리고 관내 형성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라이트 레포트가 이제 퍼스트 브랜치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더 분지되는 세컨드 브랜치 보다 더 프록시말 쪽에서 있을 때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카시노마라고 하게 되고요. 이제 이 라이트 레포트 헤파틱 그 덕트에서 하일룸 그리고 이제 시스트 덕트가 만나는 CHD까지 있는 경우에는 페리 하일라 콜란지오 카시노마 그 아랫부분은 디스탈 콜란지오 카시노마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은 레프트 쪽에 아까 전에 그냥 정정상 처음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그 간내 담관이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뚜렷함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무슨 병변에 일단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요. 서브포스타의 오릭 스캔은 일단 뭐 간의 담관과 GB가 괜찮다는 걸 보기 위해서 제가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담낭이나 이런 쪽에 CBD 쪽에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지영상이고 이쪽에 이제 메소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더 프록시말 쪽으로 업스트림 바이덕트 필라테이션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CT를 보시면 이제 아테리얼 페이지에서 림 이넨스먼트가 되고 있고요. 포탈 페이지로 가면은 머시아웃이 림 쪽에서는 되고 내부에 조금 남아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에서는 뭐 특별히 그렇게 딱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딜레이에서도 머시아웃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CA 19-9가 만에 넘었고 콜란지오 카시노마 이제 진단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카시노마는 두 번째로 난 간내 그 종양이 되겠고 대부분은 이제 종괴 형성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에코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간 시절에 비해 약간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흔하고 30%에서 그 담도 확장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담도 확장이 진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다 보이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세 포함은 5% 미만 정도로 하고 요거는 제가 요번에 이제 서울에서 그 중기 학회 때도 요거를 좀 발표를 했었는데 아주 좋은 리포트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그 병기로 진단된 그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카시노마를 그 분류했는데 40케이스 중에 메소포밍이 32, 페리덕타 인피츄레이팅 타입이 4케이스, 그리고 인트라덕타 그로잉 타입이 4케이스였고 이 메소포밍 타입을 분류했을 때 하이퍼에픽한 초음파에 보이는 경우가 역시 제일 많았습니다. 68.8% 그리고 아이소나 하이퍼로 보이는 경우도 15% 정도 있었고 아까 보셨듯이 그 바이덕트의 딜라테이션이 한 34% 정도, 30% 정도에서 보인다고 생각하고 부합하는 것 같고요. 또 스톤이 있는 경우에도 한 20%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스포밍을 하는 32 케이스를 또 그 CUES를 했을 때 그 페리페랄 림 하이퍼 이넨스먼트를 보이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60%, 그리고 헤테로지너스한 이넨스먼트가 한 18% 정도, 그리고 호모지너스한 하이퍼 이넨스먼트가 9%, 헤테로지너스한 하이포 이넨스가 아테리얼 페이지에서 12% 정도였습니다. 포탈이나 레이트에 다 이제 그 하이포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옵시 해부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이렇게 해부를 병리를 봤는데 처음에 봤었던 그 림 하이퍼 이넨스먼트를 보이는 경우는 역시 페리페럴 쪽으로 튜머 셀이 풍부하고 센터 쪽에서는 뭐 희박한 이런 소견을 보였고, 헤테로지니어스한 하이퍼 이넨스먼트는 내부에도 그래도 또 셀이 좀 있는 이런 소견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호모지니어스한 하이퍼 이넨스먼트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 페리페럴이나 센터 모두 그 튜머 셀이 아주 풍부한 이런 소견이고, 이 경우에는 이제 HCC와 감별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이포 에코익한 경우에는 셀이 거의 튜머 셀이 희박한 이런 소견으로 조직하고 그 CU에서 소견하고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4월 10일 날 김대진 선생님이 HCC와 닮은 그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카시노마 케이스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시면은 보통 이제 그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카시노마는 안쪽에 파이브로시스 같은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튜머가 버리징하기보다는 이제 움블리케이션 안쪽으로 함몰하는 게 증상입니다. 헤만지오마는 보통 표면하고 똑같다고 하고 HCC는 이렇게 버리징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모양만 봐서는 콜란지오보다는 HCC가 더 부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조형 증강 초음파를 했을 때 아트레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한 인해서는 아까 타입 C죠. 이렇게 보이고 있고, 또 네크로시스 된 부분은 조금 하이포로 보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포탈 비너스 페이지로 가면서 워시아웃된 이런 속인해서 HCC와 닮은 그 콜란지오 카시노마였는데, 이 환자는 바이옵시로 결국 그 콜란지오 카시노마로 진단된 케이스고, 이게 이제 셀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리하일라 콜란지오 카시노마는 보통 이제 하일룸 쪽에 생기기 때문에 그 우측과 좌측의 간내 단간이 같이 확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메스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합니다. 한중구 교수님 역시 강의에서 발췌했는데, CT에서도 이렇게 늘어나 있지만은 이 부위가 메스겠는데 뚜렷하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페리하일라 콜란지오 카시노마는 보통 콜란지오 카시노마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고, 주로 이제 인피츄레이티브 타입이라고 합니다. 초음파 소견은 IHD가 딜레이션돼 있고, 그 스몰 솔리드 매스가 하일룸에 보이는데 그 50% 미만에서 발견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제 IHD가 양쪽에서 이제 분리되는 이런 소견이 있으면 그 하일룸 쪽에 뭔가 병변이 있는 것을 유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타 콜란지오 카시노마도 이 경우에는 이제 다 확장이 되겠죠. 간내 단간도 확장이 되고, 이쪽은 뭐 IH 헤파틱 덕트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쪽에 이렇게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디스탈 콜란지오 카시노마 속인이고, CT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메스가 보이고 11위가 확장되고, 역시 담관까지 같이 이 경우에 이제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내 담관도 약간 이렇게 확장된 소견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디스탈 타입은 이제 담도 주위 침전형이 역시 가장 흔하다 하고요. 초음파에서 뭐 아까처럼 그렇게 메스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뚜렷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담도 협착과 상부 담도의 확장이 있을 때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페리 엠펠러리 캔서는 이 케이스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김대진 선생님 강의 하셨는데 2018년도 2월에 여기서 강의하셨네요. 그래서 역시 디스탈 쪽에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간내 단간도 확장이 되고 GB도 확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CBD뿐만 아니라 판크라식 덕트 같은 덕트도 같이 확장돼서 이쪽이 이게 초음파 사진은 뚜렷하지는 않는데 더블 덕트 사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EU에서도 시행했고, 이 엠폴라 쪽에 메스가 이제 관찰이 되고, CT상에서 이쪽에 메스가 있어서 GB, CBD, IHD 다 이렇게 늘어나는 소견이고, 그리고 이제 그 EICP, 그리고 이쪽에 스텐트를 넣는 이런 실수도 하셨고, 바이옵시 그 해부까지 해서 그 임상 초음파 패키지에 2010년도에 실렸던 이런 거였습니다.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뭡니까? 간내에 포탈벤을 따라 가지고 바일 닥트 딜라테이션 아니고 헤파틱 아트리가 딜라테이션 되는 경우는 리버 시로스의 포탈 하이텐션 경우도 있고, 일본 책에는 보면 이제 시로시스가 없는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에도 원인은 잘 모르지만 그 헤파틱 아트리가 포탈벤 따라서 확장되는 경우가 보이는데, 그 일본 책만 나오는데 슈도 패러렐 채널 사인터 그렇게 나옵니다. 그 영미 책이나 우리나라 책은 전혀 없는데 일본 책은 뭐 보면 반드시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의 중요한 파인딩 중 하나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슈도 패러렐 채널 사인 이렇게 나옵니다. 아우 정말 대단한